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일요일날 비가 추적추적 오다가 이제 좀 그쳤네요. 좀 산책을 나가도 될까 싶은데 못 나가니까 좀 답답하네요. 못 나가니까 엑셀 작업만 열심히 하고 영상 하나 올립니다. 오전에는 제가 주식 방송을 올렸는데 공개 방송을 올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투자클럽에 오셔서 같이 주식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비가 와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조용히 무너지는 최상급지. 지금 언론이나 또 여러분들도 뭐 부동산의 임장이나 이런 게 다녀보면은 뭐 특히 마포나 성동 이쪽은 불장이죠. 예, 여전히 불장입니다. 그런데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최상급지 죄송합니다. 여기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거든요. 예, 그거를 오늘 점검을 해볼게요. 그동안 제가 간간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비가 오다 보니까 못 나가서 엑셀 작업을 많이 했는데 좀 심플하게 여러분들 보기 좋게 좀 만들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요거 악어입이라는 영상 올렸었죠. 서울 25개구를 2021년, 22년 각각의 고점을 100으로 놓고 나래비를 쫙 세우면 엄청나게 오른 강남구, 여기가 강남구입니다. 그 다음에 엄청나게 빠져있는 노원구, 여기 분홍색이 노원구입니다. 파란색은 도봉구예요. 노원구랑 도봉구랑 거의 똑같이 생겼죠. 지금 고점에서 그 지수로는 한 20, 30% 빠졌거든요. 근데 개별 아파트 단지별로는 50% 빠진 게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런 반면에 여기서부터 막 50%, 30% 오른 거 수두룩하죠, 강남에는. 자, 근데 위에서 보시면 꺾이는 거 보이세요? 이거 좀 이따 확대해 볼게요. 그 다음에 노원구, 도봉구가 오른다고 하지만 이거는 세 발의 피죠? 예, 개미 뒷다리에 있는 복숭아뼈에 있는 사마귀에 있는 점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면 발 동동 구리고 있다니까. 나 지금 3억 물렸는데 5억 물렸는데 언제 본전하나 이렇게 있지만 여기 사람들은 나 20억 먹었어, 30억 먹었어 이러고 있겠죠. 자, 그런데 뉴스에는 요거만 나와. 요거 노원구, 도봉구 거의 안 나왔죠. 요즘에 강남구, 서초, 송파구 뭐 신고가 나왔다는 얘기 안 나오죠. 왜? 밀리고 있거든.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이, 여기 있는 게 주로 그러니까 강남 3구나 이런 데는 작년에 이미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조정한 다음에 한강벨트는 올해 초에 4월 달 이때부터 돌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직 여전히 올라가고 있어. 화려하죠. 자, 이런 상태고요. 이래서 제가 악어입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극단적으로 강남 3구에서 50개를 고르고요. 여기서 노도강에서 50개를 골라갖고 지수를 만들면 이래요. 21년까지 상승률은 강남 3구에서 고른 거를 니프티 피프티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1970년대 가장 화려했던 뉴욕 증시에서의 50개 종목입니다. 니프티 피프티. 그 다음에 연끌오적 인덱스는 2021년도에 5명이, 물론 여러 명이지만 그 중에 5명이 특히 펌프질을 했던, 노도강을 펌프질했던 연끌 오적들을 제가 그때부터 제가 지수 만들어가지고 경고도 하고 연끌오적이라는 이름도 만들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연끌오적들이 한강벨트를 또 펌프질하고 있죠. 항상 오를 것들만 하여튼 펌프질하게 돼 있어요. 장사를 하니까. 이때 연끌오적 인덱스가 더 오른 거 아세요? 노도강이 강남 3구보다 더 올랐어요. 물론 나중에 이렇게 빠져서 그렇고 강남 3구는 빠졌다가 올라서 그렇지. 자, 그런데 7월 여기로 확대해 보면요. 7월 12일 이후로 그 고점을 못 놓고 있어요. 3개월째 제자리 살살살살 빠졌다가 오르는데, 왜냐면 6.27 대책 이후로 7월 12일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6.27 대책 이전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보름 후에 허가 신청이 나서 본계약을 맺을 때, 즉 6월달 가격으로 7월달에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게 토호제 지역의 특징이거든요. 그때 6.27 대책 이후로 매수세가 끊기니까 뚝 떨어졌다가 슬금슬금 올라요. 그렇다고 그래서 노도강이 막 치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벌어진 거에 극단적인 차이를, 이렇게 악어입을 윗대가리에 50개, 아랫대가리에 50개를 골라서 만든 게 니프티 피프티와 연끌오적 인덱스, 이렇게 갭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이때 샀었으면 먹었는데, 여러분들 2022년 초에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샀으면 한 1년 정도 강남 3구는 빠졌다가 이렇게 올랐겠죠. 그런데 여기서 30% 40% 깨졌다니까. 2, 3억씩 물렸다니까요. 노도강 이쪽에서. 그러니까는 그 언론에서 나오는 강한 지역들만 자꾸 내가 여길 샀으면 얼마를 먹었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왜 노도강 금강구 사가지고 30% 깨졌을 거는 생각을 못하냐 이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요. 제가 동별 지수를 만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1데이터를 만든 사람도 없어. 시가총액 방식으로 실거래가 지수, 계약서상의 가격을 가지고, 동향지수가 아니에요.
국토부 데이터를 매일 다운받아갖고 일 데이터를 만든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거를 또 동별 데이터로 만든 사람도 없어요. 자, 제 최상급지를 보면요. 자, 볼게요. 자, 여기서 최상급지 있잖아요. 이거를 280개 동별로 지수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동, 특히 야금야금 오르는 데 말고 꺾이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것만 모아갖고 제가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잠실동 10개 단지, 대치동 9개 단지, 압구정동 7개 단지, 목동 재건축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그다음에 이촌동에 19개 단지, 여의도 재건축에 14개 단지, 그다음에 상계동은 비교하려고 35개 단지. 요게 상계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최상급지랑은 반대로 간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 정도 어느 정도인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한 거고, 제일 위에 올라 있는 게 요게 색깔별로입니다. 요게 압구정동입니다. 압구정동 5등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이 잠실동이고 3등이 대치동이고 압구정동이 5등이고 그 목동 신정동은 10등 밖으로 밀리는데, 목동과 신정동에서 7개 골라가지고 14개 단지를 묶으면 목동 재건축 단지가 나오잖아요. 얘가 거의 압구정동 다음이에요.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크죠. 자, 이 상태에서 보세요. 제일 많이 오른 게 당연히 압구정동이죠. 특히 압구정동은 제가 얼마 전에 방송했듯이 박근혜 대통령 2013년 이후로 13년 연속 오른 동이 280개 동 중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압구정동이에요. 가장 화려하게 많이 올랐죠. 그런데 최상급지잖아요. 거기는 뭐 100억 해도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거기에 막 한 70층짜리가 올랐다 생각해보세요. 압구정 툭 튀어나오게 뒷구정동도 아니고 어렸을 때 우리 둘째 형님 별명이 비바우였거든. 비바우가 뭐냐면요, 어릴 때 보면 애들이 이마가 좀 튀어나온 애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비가 와도 눈썹에 물이 안 닿아. 이마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게 들어갔는데 초기에는 왜 우리 형제들 중에 안 그랬는데 혼자만 그런 거 갖다가 우리 할머니가 그러다가 비바우라고, 비를 막아주는 바위 밑에 사람이 이게 숨어 있는 것처럼 이마가 튀어나와. 압구정동이 앞으로 툭 튀어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압구정동, 뒷구정동도 아니고. 자, 보세요. 빠지는 거 보이죠? 3개월째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 확대해서 볼게요. 그 다음에 요 까만 거는 여의도 재건축입니다. 여의도 재건축도 엄청 올랐죠. 이게 요거 오른 순서거든요. 여기 100에서부터. 그 다음에 빨간 거는 뭐냐면요, 대치동입니다. 대치동도 빠지고 있죠. 그 다음에 초록색이 요게 잠실동입니다. 빠지고 있죠. 그 대신 목동 재건축은 빠지지는 않는데 7월달 고점을 아직은 못 넘었어요. 그냥 박스권에서. 그 대신 기울기를 보세요. 이렇게 올라오던 기울기가 빠지거나 옆으로 기거나 하잖아요. 그리고 파란색은 이촌동입니다. 용산구에서 1등이 이촌동이거든요. 급하게 오르다가 옆으로 기다가 떨어져 있잖아요. 자, 대부분이 7월달의 고점입니다. 여기 상계동은 그냥 비교하라고 본 거예요. 왜 7월달이 고점이냐면 6.27 대책 이후로, 그러니까 6.27 대책의 목적은 최상급지 를 잡으려는 목적이 저는 6.27 대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틈새를 이용해서 지금 한강벨트가 올라가고 이제 뭐 노동안이 꿈틀거리는 이 얘기 나오잖아요. 6.27 대책 때 그전에는 60%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60억짜리 살 거면 66에 36억이 대출이 됐다고. 근데 60억짜리나 10억짜리나 전부 6억으로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 10억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한테 큰 부담이 없어요. 왜? 어차피 6억은 나오잖아. 내 돈 만약에 12억짜리 살 거면은 내 돈 만약에 15억짜리 살 거면 내 돈 7억이랑 내 돈 9억이랑 6억 대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70억짜리 살려면 6억밖에 대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최상위권의 단지들이 매수세가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거래가 안 돼. 근데 띄엄띄엄 거래 나오는 게 하락하는 거래가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 안 되는 것들까지 거래가 붙어버리면 급락할 수가 있어요. 자, 요 얘기입니다. 이걸 좀 확대해 볼게요. 요 부분을 확대해 볼게요. 요렇게 했는데 요거는 점도표고요. 요거는 선도표입니다. 왜냐면 그날의 그 점을 찍은 거예요. 요거는 보세요. 그 압구정동 7월 11일. 여러분들 편하시면 요걸 보세요. 같은 차트인데 요거는 점이고 요거는 선이에요. 그래, 왜냐면 점이 잘 안 보일 수가 있거든. 요걸 보는 게 낫겠네. 보세요. 압구정동은 7월 10일이 고점인데 아직 3개월 동안 못 빠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의도 재건축은 7월 31일이 최고점인데 뭐 안 빠지다가 이제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빨간 거는 대치동인데 7월 14일에 고점 찍은 다음에 처음에 안 빠지다가 최근 들어서 빠졌죠. 여러분 음악 아파트 빠진 거 보셨죠? 그 다음에 초록색은 잠실동인데
잠시동안 7월 13일 날 고점을 7월 13일 날 고점 찍은 다음에 슬금슬금 빠지다가 반등하다가 다시 빠져요. 레이크 팰리스 요번에 빠진 거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방송했죠. 그다음에 목동 재건축 14개 단지인데 신정동이랑 합친 거예요. 7월 14일 날 고점 친 다음에 빠지지는 않아요. 그냥 옆으로 기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기울기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썰 푸는 게 밀고 있는 게 그 아궁이 이론이죠. 아궁이에 불을 질렀어. 5살짜리 훈이가 서울 아궁이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활활 타올라. 그러니까 아궁이가 엄청 뜨거워가지고 물이 펄펄 끓고 있어. 그런데 어른들이 보고서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방법이 뭐냐면 아궁이에다가 찬물을 부으면 아궁이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다칠 수 있어. 파편이 튀어갖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아궁이 밑에 있는 그 장작불을 다 물을 부어가지고 꺼내버리는 거야. 즉 연료를 끊어버리는 게 전 627 대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연료를 꺼내도 아궁이는 엄청 뜨겁잖아요. 가마솥은 아직도 뜨겁잖아요. 한 2~3시간은 펄펄 끓는다고. 그래서 지금 한강벨트 쪽으로 펄펄 끓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도 결국은 지속적인 연료가 없으면 점점 2시간, 3시간, 5시간 지나면 식는다고. 즉 한강벨트도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2개가 아니고 한계가 있어요. 요 개그 재미있었다 7번, 썰렁했다 8번. 자, 이게 최상급지의 현실이에요. 지금 저는 주목하는 게 잠실동, 대치동, 압구정동, 그다음에 목동 재건축이랑 이천동, 여의도 재건축 이쪽이에요. 왜냐면 지수가 꺾일 때 동시에 모든 게 같이 꺾이지 않거든요. 우리 주식으로 치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옐로우 칩들 막 올라가는데 블루 칩이 저 위에서 꺾여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시장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거든. 왜? 옐로우 칩도 한계가 있거든. 자, 이거는 또 새로운 차트는 요건 또 뭐냐면 1데이터는 1데이터고 25개구 중에 제가 3개를 골랐어요. 서울시랑 강남구, 성동구, 노원구. 강남구는 제일 잘 나가는 강남 3구 중에 대장주. 그다음에 노원구는 노도강 금강구 중에 제일 많이 올랐다가 제일 많이 빠진 시가총액도 큰 노원구. 그다음에 최근에 잘 나가는 한강벨트 중에 성동구. 강남구 53개 단지 6만 7천 세대, 성동구 60개 단지 5만 1천 세대, 노원구는 91개 단지 10만 7천 세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대신 이거를 여기 R자가 붙었잖아요. 이거는 리얼 인덱스라는 뜻이에요. 리얼아이 박감사의 차트라는 얘기예요. 이거 실질 지수입니다. 물가를 반영한 거예요. 이게 물가를 반영한 게 명목 지수랑 뭔 차이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뭐냐면요. 한 6년 동안 여기를 볼게요. 여기 서프라임 직전에 버블 세븐 터지기 전에 강남 3구를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면 6년 동안 폭락을 이렇게 폭락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20억 주고 샀는데 예를 들어 10년 후에 보니까 20억이야. 그러면 본전이죠. 근데 실제로 본전이 아니잖아요. 왜? 10년 동안 내가 보통 5, 60%의 대출이 있으니까 이자를 10년 동안 120번의 이자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금을 냈겠죠. 보유세, 종부세가 됐던, 어떤 보유함으로 인해서 내는 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었으면 안 낼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안 샀으면 안 내도 될 취득세도 안 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복비도 안 냈을 거잖아요. 그런 게 모든 게, 다음에, 수리비도 있죠. 수리비. 근데 그러면 안 샀으면 그 돈을 한 절반 정도는 전세를 산다고 하고 나중에 절반은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면 주식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고 물론 깨질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돈이 불어날 거 아니에요. 현금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은행에 넣어놓을 수는 어디 장롱통에 넣어놓지 않는 한 그 차이를 극명하게 하는 게 리얼 프라이스 인덱스라는 뜻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리얼 프라이스 인덱스를 써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는 물가가 50%씩 상승을 해. 어느 나라는 2%씩밖에 상승을 안 해. 근데 그 두 나라의 장기간의 주택가격 지수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물가를 반영하고 또 그래서 비교하는 거예요. 또는 장기 시계요. 예를 들어서 1980년대에 물가가 막 5%, 6% 오르고 금리도 막 10%일 때고 그때랑 지금 금리가 2, 3%일 때 이거랑 물가도 2, 3%밖에 안 되는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기 시계열 데이터를 비교하거나 다른 지역의 동일한 지수를 비교할 때는 항상 물가를 반영을 해요. 그게 주식으로 치면 달러 환산 코스피예요. 즉 외국인이 볼 때는 물가보다도 환율이거든요. 왜? 돈을 달러에서 원화로 바꾼 다음에 주식을 샀다가 팔고 나서 다시 환율로 달러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달러 베이스 그래서 그게 모든 게 MSCI 코리아나 그다음에 월드 인덱스 같은 거 있잖아요. 전부 다 그 나라의 환율을 감안을 해요.
근데 주택은 환율이 아니라 물가를 감안을 해요. 자, 그게 감안한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강남구를 2006년 말에 아파트를 꼭지 사가지고 이때 여러분들 아파트가 30%씩 빠진 건 아시죠? 3, 40%씩 도어 렉설도 3, 40%씩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요 5, 60% 빠진 거예요. 3, 40% 빠진 게 실제로는 5, 60% 빠진 거라니까. 왜? 가격이 3, 40% 빠졌는데 그 빠지는 동안에 이자는 60번을 냈을 거 아니에요. 70번을 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보다 더 빠지는 거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강한 장이냐면 물가를 감안해도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근데 노도강은요 빠진 것도 서러운데 이자까지 계속 냈어. 그러니까 더 빠진 거야. 자, 요 부분을 확대를 해볼게요. 요걸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확대했습니다. 자, 요 까만 게 서울입니다. 서울은요 아직 정고점 못 넘었습니다. 제가 자꾸 쌍봉이론 얘기하죠. 지금 이르고 빠지면 쌍봉이라니까. 아직 정고점 못 넘었습니다. 물론 강남 3구는 물가를 반영을 해도 이렇게 올라 있어요. 성동구도 물가를 반영해도 몇 달 전에 돌파를 했어요. 노도강은 물가를 반영하니까 더 못 올라, 더 빠졌어요. 어쨌든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정고점을 못 넘었습니다. 그리고 물가를 반영을 하면 성동구는 그래도 올라요. 물가를 반영을 해도 한강 밀대가 세니까. 그 다음에 노도강은 멈춰 있어요. 그렇지만 강남 3구는 그렇지 않아도 빠지는데 물가를 반영하니까 조금 더 빠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면 지금 7월달까지 확정치가 나왔고 8월달까지는 잠정치가 밑에 빨간 글씨로 나오거든요. 잠정치를 반영을 하면요 서부권은 보합입니다. 도심권은 마이너스예요. 동부권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났다가 플러스 났습니다. 그 다음에 서남권은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입니다. 동남권은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이 5개 지역에 통합을 한 서울 전체 지수로는요 8월 달에 마이너스로 나와요. 마이너스 1% 정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는 아마 덜 빠질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는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 뉴스에 나오는 한강벨트의 강한 종목들,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만 보도가 돼서 그렇지 아파트 빠지고 렉셀 빠지고 레이크팰리스 빠지고 압구정 현대 빠지고 이런 거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유튜버들이나 저 같은 사람만 몇 명만 얘기하지. 그거를 다 감안을 하면 8월 달에 마이너스로 꺾였다고. 물론 9월 달은 다시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동안의 상승세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마이너스 플러스 니꾸 복구 와리가리 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이걸 또 비교를 할게요. 지금 이거는 부동산은 동향지수입니다. 동향지수라는 거는 계약서나 실제 지수가 아니고 그냥 호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물어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KB지수가 특히 그렇죠. 그 다음에 국토부 실거래가지 지수입니다. 이건 계약서니까 이게 진짜예요. 얘네들이 모의고사라 그러면 얘는 학력고사나 수능고사예요. 요거는 제 엘리엇 데이터인데 제 데이터는 센 놈들만 골랐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또 고가를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센 놈들 중에 월중 고가를 하면 너무 과대 계산, 눈 계산. 그래서 물가를 반영한 걸 파동을 이게 어떤 변곡점을 계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4개 중에 어디도 한 개가 정고점을 넘은 데가 없어요. 만약에 한두 달 있다가 더 올랐다가 꺾여버리면 이거는 몇십 년짜리 쌍봉이 될 수가 있다고요. 이게 일본이 이랬단 말이에요. 동경 아마 오늘은 방송 안 나오겠나. 다음 주에 아마 포용어 TV 또 녹화한 거 나오는데 거기 보안 질문 방송이 있어요. 자, 이 상태를요 보세요. 그런데 고점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21년의 고점은 서울 아파트나 전국 아파트의 고점은 21년 10월 달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더 늦어요. KB는 훨씬 더 늦어요. 근데 저는 똑같아요. 잘 볼게요. 이걸 확대해서 제 걸 빼고 파란 거는 국토부 실거래가입니다. 분홍색은 KB 동향지수고요. 초록색은 부동산원 서울지수입니다. 21년 10월 달에 상승 나온 거는 공식적인 통계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빠졌다가 반등을 했는데 그 대신 지수 산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진동폭이나 변곡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같은 부서에서 조사하는 부동산원의 월간 동향지수는요 22년 1월달 즉 21년 10월달에 상승을 쳤는데 3개월 동안 더 올랐다고 나와요. 얘는 슬금슬금 빠지고 있는데 뉴스에는 이게 안 나왔거든. 왜 또 얘는 좀 늦게 나오잖아요 보도가. 근데 계속해서 오른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얘도 더 이상 오르질 못해요. 근데 KB는 계속 오른다고 나와요. 왜냐면 여기는 주로 고가 아파트들이 많이 반영이 돼요. 부동산 사장님들이 취급하는 게. 자, 산동네에 있는 아파트들에는 협력업체가 별로 없어. 주로 강남권이나 뭐 잠실이나 이때 협력업체가 많아요. 그 부동산 사장님들이 월요일 아침에 입력하면 목요일 날 나오고 또 월 말에 이게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게 몇 개월 차이예요? 거의 9개월 차이죠. 즉 9개월 동안 고점을 치고 빠지는데 동향지수는 계속 오른다고 나오는 거야. 7개월 동안.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는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게 서초구거든요. 서초구는 그 다음에까지 오는 이거 봐야겠다. 이거 노도강은 계속 빠지는데 니프티 50는 안 빠지고 오히려 5월 8일까지 올랐다니까. 그 다음에도 별로 안 빠져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빠지는데 얘는 여기까지 안 빠졌다고. 그 다음에 빠질 때 얘는 더 빠진 다음에 반등할 때 반등을 못하고 빠지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처음부터 잠깐 볼게요. 자, 이거는 악어입입니다.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는 뉴스에 안 나오고 중상위권 아파트만 나오니까 지금 불장으로 보는데, 문제는 위에서 천장에서 꺾여서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니프티 50가 돈을 못 넘고 있고, 그다음에 연끌5종 인덱스도 바닥에서 박박 기고 있고 별로 반등도 못하고 시원치 않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잠실동, 대치동, 압구정동, 목동, 재건축, 이촌동, 여의도 재건축 요 6개 동을 지수를 만들었더니 꺾인다. 제가 꺾인 것만 주로 모아온 거겠죠. 여기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파크류 있죠. 거기가 저기 신천동이잖아요. 거기도 꺾였어요. 근데 거기는 시가총액이 얘네 여기서보다 작기 때문에 대표적인 동만 고른 거예요. 이런 상태인데 다 지금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꺾이고 있다. 우리는 눈에는 한강벨트, 마포, 송동 이쪽만 올라가는 게 자꾸 보도되니까 이런 거를 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물가를 감안한 지수로는 좀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는 위험 국면에 다다르고 있다. 그리고 실거래가는 이미 8월 달에 꺾은 거로 나온다. 그리고 정고점을 넘은 지수는 하나도 없다. 이러고 빠지면 쌍봉이다. 쌍봉으로 빠지면 주식시장에서는 약도 없다 그러거든요. 자, 특히 딜레이 현상, 고점을 늦게 알려주는 동향지수. 왜?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빠져도 집주인들은 호가 안 낮추잖아요. 오히려 더 올리잖아. 그래서 몇 달의 시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한 발 멈추시고, 비가 오니까 저도 산책도 못 나가고 트레킹도 못 가고 하니까 멈춰갖고 보니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조용히 무너지는 최상급지. 방금 말했던 최상급지가 여기들입니다. 여기들 지금 최상급지가 지금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좋았다. 아니면 여러분 한번 설문조사를 할게요. 엘리언 말처럼 최상급지가 꺾이면 결국은 중상급지도 꺾여서 서로 아파트가 몇 달 후에는 꺾일 것이다. 실질지수는 이미 꺾인 거는 빼고요. 동향지수만이라도. 아니다. 그게 1번이고 2번은 뭐냐면, 아니다. 최상급지가 이렇게 꺾이는 듯 하다가 다시 오를 것이고, 한강벨트는 더 오를 것이고, 서울 아파트는 계속 불장이 돼가지고 내년까지도 오를 것이다. 2번.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